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분명히 들었던 약속인데 상대는 절대 안 했다고 잡아떼고 당신이 증거를 대면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병원 가봐라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진짜 내가 미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FBI 행동분석팀이 30년간 심리조작 사례 2,400건을 추적한 결과 이런 패턴을 겪는 피해자의 89%가 평균 18개월 동안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조작자의 73%가 어린 시절 자신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FBI가 밝힌 심리조작의 11가지 기술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용어는 1938년 연극 가스 등에서 나왔는데 남편이 집안 조명을 계속 어둡게 조작하면서 아내한테는 아무 변화도 없다고 거짓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하버드 의대 정신과 연구팀이 2019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뇌 스캔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전두엽 피질, 특히 판단력과 관련된 부위의 활동이 정상인보다 28%나 낮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작동하죠. 주말에 등산 가자고 제안했을 때 상대가 분명히 좋다고 했는데 당일 아침에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네가 혼자 결정한 거잖아 라고 잡아떼는 겁니다. 처음엔 당신도 확신을 갖고 분명히 그랬잖아 라고 말하지만 상대가 계속 부인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요즘 기억력이 이상해진 것 같아 라고 말하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UCLA 신경과학연구소의 15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현실 왜곡이 평균 6개월에서 8개월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기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조작자에게 모든 결정을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 기억이 맞나? 아니면 진짜 내가 착각한 건가? 라는 질문이 하루에 수십 번씩 머릿속을 맴돌면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는 러브바밍입니다.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당신이 내 운명이다. 이런 사람은 처음이야 라면서 선물 공세와 24시간 연락 폭탄을 퍼붓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의 2022년 연구를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입니다. 과도한 애정 표현은 상대방의 도파민 분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이때 전두엽의 비판적 사고 기능이 평균 19% 감소한다고 해요. 마약 중독자가 약물에 취했을 때와 비슷한 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엔 드디어 진짜 사랑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상대를 빠르게 감정적으로 의존시키려는 덫이거든요. 문제는 이 폭발적인 애정이 갑자기 뚝 끊긴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하루 100통씩 문자 보내던 사람이 오늘은 익십만 하고 보고 싶어 라는 말에도 오늘은 바빠라며 차갑게 반응하죠. 킹스 칼리지 런던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이 순간 피해자의 뇌에서는 불안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증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자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당신은 그 사람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뭐든지 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게 러브바밍의 진짜 목적이에요. 감정적으로 완전히 종속시켜서 나중에 어떤 요구를 해도 거절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 유발입니다.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너는 관심도 없구나 라든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같은 말로 당신을 계속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듀크 대학교 심리학과의 2021년 연구를 보면 죄책감 유발을 지속적으로 당한 사람들의 83%가 만성적인 자기 비난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친구가 시험을 망쳤는데 네가 같이 공부하자고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라고 말하는 식이죠. 분명히 그 친구가 공부를 안 한 게 문제인데 당신이 도와주지 않은 게 원인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정말로 자기 잘못인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다음부터는 상대방의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에 따르면 죄책감 조작의 피해자는 평균 3년에서 5년 후에도 내가 충분히 안 해줬나라는 자책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요. 결국 상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건데 이게 반복되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네 번째는 침묵 치료입니다. 무언가 갈등이 있었을 때 대화로 풀지 않고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 안 하고 마치 세상에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MIT 신경과학연구소의 2023년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를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하다고 해요. 실제로 뇌는 무시당하는 걸 신체적 폭력과 같은 수준의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에 미쳐버리고 상대방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서 사과하고 애원하게 되죠.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말이에요. 예일대학교 심리학과의 장기 연구를 보면 침묵 치료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후 모든 관계에서 과도하게 눈치를 보고 갈등을 회피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조작하는 사람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서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잘못도 없는 사람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면서 관계의 모든 권력을 쥐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삼각관계 만들기입니다. 당신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제3자를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내 편이야 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거죠.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삼각관계 조작의 피해자는 집단 고립감을 느끼고 이는 우울증 발병률을 일반인보다 4.7배 높인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상사가 다른 동료들한테 자기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당신을 문제아로 만들어버리는 시기예요. 더 악질적인 건 조작하는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저 사람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대라면서 실제로는 안 한 말까지 지어내거나 맥락을 완전히 바꿔서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주변 사람들은 조작자의 말만 듣고 당신을 판단하게 되고 당신은 억울하지만 해명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고립시켜서 결국 조작자에게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투사입니다. 자기 문제를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데 예를 들어 자기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오히려 당신한테 너는 왜 맘날 거짓말을 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바람을 피우면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도 전형적인 투사죠. 듀크 대학교의 2019년 연구를 보면 투사는 자기 내면의 불편한 감정이나 행동을 인정하기 싫을 때 나타나는 방어 기제인데 이를 조작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공감 능력이 일반인보다 34% 낮다고 합니다. 이게 무섭게 작동하는 이유는 투사당하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문제인가 싶어서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짓말쟁이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자기 행동을 계속 검열하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상대방이 자기 문제를 회피하려고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는 건데 당신은 그걸 모르고 자책하게 되는 겁니다. 스탠퍼드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투사의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답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일곱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자기 실수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남 탓으로 돌리는 거죠. 내가 약속을 까먹은 건 내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야 라든가 내가 화낸 건 네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야 처럼 모든 책임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책임 전가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인지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신경회로 자체가 약화된 상태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항상 변명거리를 찾고 그게 안 되면 상대방을 공격해서 방어하는 식이거든요. 컬럼비아 대학교의 장기 연구 결과를 보면 책임 전가의 피해자는 평균 5년에서 7년 후에도 모든 상황에서 자기 탓부터 하는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에서 건강한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처럼 행동하면서 진짜 피해자가 사과하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죠. 여덟 번째는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가해자인데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훔쳤다가 걸렸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자기 인생 스토리를 늘어놓으며 눈물 짜는 연기를 하는 겁니다. 하버드 심리학과의 2021년 연구를 보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78%가 실제로는 자기 행동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즉, 의도적인 전략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까지 나를 공격하니? 라는 식으로 몰아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거든요. 이미 불쌍한 사람한테 못을 더 박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UCLA 연구팀에 따르면 피해자 코스프레에 노출된 사람들은 정당한 분노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사귀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진짜 피해자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해자는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면서도 피해자 행세를 하게 되죠. 9번째는 스톤월링, 즉 방어벽 쌓기입니다. 중요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지금은 이야기하기 싫어, 나중에 하자 라면서 계속 회피하거나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거나 완전히 주제를 바꿔버리면서 진지한 대화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스톤월링을 경험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편도체 활동이 급증하는데 이는 생존 위협을 느낄 때와 같은 반응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당신은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이 전략이 조작적인 이유는 상대방이 대화를 통제하면서 자기가 듣기 싫은 건 아예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MIT 신경과학 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스톤월링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뇌에 각인되는 거죠. 10번째는 미러링입니다. 상대방의 말투, 몸짓, 관심사를 따라하면서 우리 정말 잘 통하네요 라는 착각을 만드는 건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거든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2023년 연구를 보면 미러링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균 3일에서 7일 안에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한다고 해요. 당신이 농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자기도 농구 팬인 척하고 당신이 특정 가치관을 말하면 자기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치는 식이죠. 문제는 이게 진심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얻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해주네 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냥 당신한테 필요한 걸 얻기 위해 연기했던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 사기꾼들의 92%가 미러링을 핵심 기술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진짜 공감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전략인 거죠. 11번째는 사랑 철회입니다. 평소에는 애정 표현을 잘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는 거예요. 스킨십도 거부하고 다정한 말도 안 하고 마치 낯선 사람 대하듯이 냉랭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사랑 철회는 간헐적 강화 스케줄을 만드는데 이는 도박 중독과 동일한 신경 패턴을 만든다고 해요. 예측 불가능한 보상, 즉 애정이 일정하지 않을 때 오히려 중독성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면서 불안해지고 상대방의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게 되죠. 이게 조작인 이유는 건강한 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화 대신 애정을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내 말 들으면 사랑해줄게, 안 들으면 냉대할 거야 라는 식으로 조건부 사랑을 주는 겁니다. UCLA 장기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랑 철회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후 모든 관계에서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을 느끼고 파트너의 눈치를 과도하게 본다고 합니다. 이 11가지 심리조작 기술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심리적 약점을 공략해서 통제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FBI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조작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68%가 어린 시절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통제당했다고 합니다.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패턴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 계속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모든 게 자기 잘못인 것 같고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그게 바로 신호예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실수를 해도 서로 이해하고 성장하는데, 조작적인 관계에서는 한쪽이 계속 무너지고 다른 한쪽은 점점 더 큰 통제력을 갖게 되거든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조작 관계를 빠져나온 생존자의 89%가 3년 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회복은 가능해요. 첫 걸음은 인식이고, 두 번째는 거리두기, 세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상황이 이상한 겁니다.